시작하겠습니다. 다원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고요. 원장으로 겸직하고 있는 수학 강사 이부영입니다. 앞에서 다른 선생님들이 이것저것 수학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고, 사실 저한테 오늘 30분이 주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교육과정이 바뀌거나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아마 저한테 제일 궁금하신 건 저희 반, 그리고 저희 특강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뒤에 입시도 해주실 거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정규반을 이번에 오픈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11월에 오픈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미적분 특강 하나만 진행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미리 좀 저희 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30분을 저한테 부여를 받았고요. 그래서 설명을 많이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많이 드리지는 않을 거고, 그냥 여기 PPT에 있는 것 정도 읽고요. 질문을 좀 받을까 합니다. 아마 이게 궁금하신 것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접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찍은 건데 작년보다 훨씬 잘생겨졌죠. 안경도 벗었고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어가지고요. 이렇게 또 살도 좀 빼고 했는데 다들 사진보단 잘 나왔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실제로도 그렇게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경기학부 25기 조기 졸업을 했습니다. 가끔씩 이제 아버님들 중에서 혹은 어머님들 중에서 학교 선배가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저 2학년의 학생도 아버지가 과학부 선배이셔서 그 친구가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항상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대 수학교육과 졸업했고요. 서울대로는 71기 졸업입니다. 그리고 목동다원이 2016년 6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오픈 멤버로 참여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원장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 지역에서 최상위권을 내년이면 딱 10년차 지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정규반은 컨셉이 크게 보면 이렇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신부터 수능까지 3년간 제가 직접 담임을 하고 책임지는 그러한 반이 되고요. 두 번째는 좀 특별한 게 모든 학생을 제가 매주 1대1로 상담을 합니다. 이게 저한테는 제일 큰 무기고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걸 또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랑 학원들이 하시는 것처럼 매주 1회 의무적으로 부릅니다. 최상위권은 사실 처음에는 안 불렀습니다. 안 불렀는데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불러줄까 안 불러줄까 했더니 불러주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확실히 제가 최상위권을 가르쳤을 때 최상위권들의 특징은 자기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아요. 자기한테 필요한 게 나는 통제가 좀 안 되는 사람이니까 나는 선생님이 불러주셔야 한다 라는 걸 저한테 직접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수요가 많아서 이렇게 매주 1회씩 의무 클리닉을 불러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실적도 좀 많이 쌓였고 아실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수업이랑 컨텐츠랑 관리 시스템이 좀 잘 잡혀 있다, 믿고 맡기셔도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업입니다. 제 수업 같은 경우는 시중에는 저와 또 저희 반을 만족시켜주는 교재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강서구 같은 경우 이번에만 봐도 시중에 있는 어떠한 책으로 대비가 안 되는 중간고사 시험이었거든요. 1등이 84점이었으니까 말 다 했죠. 객관식이 이번에 많이 어려웠고 서술이 없어지면서 단답형 4개가 다 어려워가지고 시중에 있는 교재는 사실상 대비가 좀 어렵고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교재로 수업을 하고요. 그렇지만 학교마다 부교재가 있죠. 부교재도 있고 학교 프린트도 있고 또 사람마다 필요한 것들이 다릅니다. 어떤 친구는 실력은 좋지만 실수를 많이 하는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꼼꼼하지만 실력이 필요한 친구가 있겠죠. 사람마다 필요한 게 다르니 당연히 그거에 맞춰서 부가적인 교재와 과제를 나가야 되고 그걸 이제 저희는 시중교재라고 해서 개인이랑 학교에 따라서 맞춤으로써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얘는 이제 수업보다는 과제가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2가지 다 사용한다 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교재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만듭니다. 조교한테 맡기거나 혹은 어디서 사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직접 제가 갖고 있는 시선으로 이런 문제는 필요하겠군, 이거는 하겠군. 그래서 일반적으로 딱 일주일에 60문제 나갑니다. 60문제. 그럼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워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학교 시험의 적중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제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보는 이유는 제 공통과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학교 시험을 갖고 오면 제가 골라준 문제들과 거의 유사한 것들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신기하게 생겼다고 아무렇게나 보인다고 그냥 처음 보니까 갖고 오지 않아요. 학교 시험들 다 분석하고 제가 실제로 기출 테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하나 하고 이렇게 모여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매번 들어오는 게 일주일에 한 200개 정도의 학교 시험이 들어옵니다. 고등학교만 하면 100개고요. 저는 그걸 순수 다 봅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에 이런 문제들, 이런 학교에 이런 문제들 흐름을 계속 파악하고 있는 거죠. 되게 중요한 감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장에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감각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교재가 매년 바뀝니다. 그리고 특히 만약에 학생들이 이제 지난주에 이걸 못 풀었어? 그럼 그 다음 주 혹은 그 다다음 주에 금제랑 유사한 걸 또 넣어요. 일주일에 딱 30개씩 30개씩 일주일에 60개만 넣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걸 풀었을 때 학교 시험에도 반영이 많이 되고 도움을 많이 받죠. 효율도 되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제 반은 다원에서 가장 높은 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동에서 가장 높은 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실적도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렇고요. 최상위권한테 필요한 건 단순히 양을 많이 푸는 게 아니라 최상위권은 수학만 하는 애들이 아닙니다. 수학뿐만 아니라 국어, 영어, 그리고 뭐 탐구, 전 과목 다 해야 되고 수행도 챙겨야 되거든요. 수학만 일주일에 100시간, 200시간 때리면 뭐 잘하게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국어가 9등급이면 대학을 못 갑니다. 저는 최상위권들한테 필요한 양큼, 특히 이제 시중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제가 아까 상담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에 따라서는 공부를 조금 해야 되는 친구도 있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하나하나 매주 과제를 다르게 정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학생들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직접 뽑아가지고 준비하는 교재를 활용을 하고요. 교재에 문제만 넣어두는 게 아니라 당연히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온 친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 관점이랑 또 제 개념이랑은 또 다를 거기 때문에 개념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잘하는 친구들도 쉽지만 자주 틀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흔히 실수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넣어놔서 학생들이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끔 하고, 당연히 뭐 내신도 마찬가지지만 수능에도 자주 쓰이는 고난도 문항, 그리고 수능의 흐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킬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도 이제 대비할 수 있도록 교재에 넣어둡니다. 그 다음에 수업마다 이제 내신 기출 테스트나 혹은 그거보다 어려운 고난도 테스트를 늘 50분 내지 60분 잡고 진행을 합니다. 그거는 정규반 입반하면 바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50분 동안 시험 보는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생각보다 학생들이 시험 보는 연습이 부족해서 시험을 못 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50분 동안 시간 잡고 문제 푸는 경험이 사실 저는 한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으면 100번까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일주일에 딱 2번 하거든요. 그럼 10주 하면 20번 보고 끝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규반이 되면 학기 중에는 일주일에 시험을 4번 혹은 5번, 6번 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왔을 때 최소 2번, 많으면 3번. 그럼 일주일에 5개 보거든요. 그렇게 8주 해도 40개 봐요. 방학 포함하면 60개 보는 거죠. 사실 제가 생각하는 100개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추가로 자료를 나눠주기도 하고요. 근데 50분 잡고 시험 보는 연습이 그렇게 중요한데 학생들, 그리고 이제 일부 또 다른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부모님들은 실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실력은 기본입니다. 실력은 기본이고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게 운영입니다. 운영. 전략과 전술이죠. 시험이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에 적응을 하고 거기서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그 상황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얻어야 되는데 시험을 그냥 2-3번 보고 작년 기출 보고 잘 받았네, 이번에 잘 보겠지, 끝.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입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저희 반 수업을 꼭 듣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저희 반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것도 조금 어려워요. 죄송하지만. 근데 진짜로 어렵습니다. 실제로 마감도 빨리 되고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들어오는 친구들의 문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예비고일 때 모은 친구, 고1 때 모은 친구, 고2 때 모은 친구, 고3 때 모은 친구를 보면 가면 갈수록 학생들의 실력이 들어오는 친구들이 잘해요. 왜냐면 예비고일 때 애매한데 들어왔으면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다 떨어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근데 어쨌거나 저희는 가장 높은 레벨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험을 좀 잘 보기 위해서 고난도 테스트랑 내신 기출 테스트를 진행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수업이 어렵다 보니까 수업 후 계속해서 복습이 가능하도록 복습 영상을 매번 제공을 합니다. 학생들이 만약에 지각을 하거나 결석을 했다가 혹은 수업 시간에 졸다가 놓치는 부분이 있어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가 시험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학기 중에 진행하는 컨텐츠입니다. 테스트를 학생들이 보죠. 매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4개 내지 5개, 6개 보면 거기에 대한 오답 노트를 만들어줍니다. 개인별로. 그래서 그걸 어떻게 풀리느냐? 일단 당일날 풀려요. 오늘 어떤 강서고 시험을 봤어요. 작년 강서고 시험을 봤습니다. 그럼 오늘 틀렸겠죠? 그날 풀어요. 일주일 있다가 오답 노트 주고 또 풀어요. 한 달 있다가 주고 또 풉니다. 3번 반복을 해요. 실제로 제가 교육학을 전공을 했지만 유명하죠. 에빙하우스의 만각선이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게 제일 장기적으로 기억에 잘 남는데요. 실제로 몇 번 테스트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총 토탈 3번을 시킵니다. 그렇게 테스트, 개인별 오답 노트를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초에 진행하는 시험도 어렵긴 하지만 반에 워낙 잘하는 애들이 있고 탑티어들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의 욕구가 쌓여 있거든요. 네. 걔네들은 더 어려운 거, 더 힘든 거, 자기 자신을 극한의 상황까지 몰아넣는 것,
또 요구합니다. 실제로 그 친구들은 그런 걸 원하니까.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강서랑 목동구 같이 학교 시험이 좀 어려운 학교들을 위해서 고난도 클리틱 테스트까지 추가로 제작을 합니다. 이건 이제 주로 어려운 학교 내신인 친구들이 와서 봐요. 되게 어려운데 이런 것들도 이제 서로 비교하더라고요. 자기는 1시간 동안 반밖에 못 풀었는데 어떤 친구는 뭐 15개 풀었고 어떤 친구 18개 풀었다. 이런 식으로 서로 경쟁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것도 추가로 제공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학교별 프린트랑 부교재 변형문항 제작하는 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습이 정말 중요한데 기껏해야 방학이랑 정규 다 들어도 50개 안팎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50개 채워야 되잖아요. 저는 학교별로 범위별로 수없이 많은 기출 테스트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밴드에 한 1000개 올라가 있어요. 토탈 합쳐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기 시험법에 맞는 거, 자기 난이도에 맞는 거 학생들이 계속 아이패드나 출력해가지고 푸는 거예요. 뽑아달라고 하면 당연히 뽑아도 줍니다. 선별해주세요. 선별해주고요. 계속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시험 준비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조금 수업의 특징인데 학기 중에는 다양한 형태의 테스트를 봅니다. 일반적으로 시험 본다고 하면 그냥 학교 기출 하나 뽑아가지고 20문제 50분 주고 풀리고 서술형 채점하고 하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안 해요. 그건 기본이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객관식을 다 단답형으로 바꿉니다. 상상고가 그렇게 보거든요. 학생들이 객관식이 없으면 번호가 자기가 찍은 게 보기에 있으면 4번에 있으면 아 이게 답이겠구나 하고 찍고 넘어가면 정신력이 어느 정도 그렇게까지 크게 고갈되지 않거든요. 근데 모든 문제가 단답형이면 다릅니다. 이걸 풀었어도 내가 이거 맞았을까? 실수는 안 했을까? 혹시 못 본 건 없을까? 계속 고민하게 돼요. 확실히 다릅니다. 상상고가 의대 합격률 1인 거 아시죠? 실제로 재수생 포함한 상상고가 늘 의대 1, 2, 3등 하나거든요. 재작년 1등이었고 작년은 모르겠어요 아직. 근데 저는 그 다른 것보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혹시 집에서 시험을 보게 해주실 거면 객관식을 다 단답형으로 바꿔서 화이트로 그냥 2번 미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실제로 15문제니까 2줄만 해주시면 되잖아요. 애야 보고 직접 하라고 하면 애들은 그거 보면서 힌트도 얻어요. 그냥 다 지워주세요. 다 지워주시고 그렇게 시험 보라고만 해주셔도 학생들 실력이 조금 더 많이 느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패스 올 페일이라는 테스트 시스템도 있어요. 이거는 저희 반 안에서도 학생들이 굉장히 싫어하는데 어떤 시험 물질을 주면 커트라인을 정해줍니다. 3개가 통과야, 4개부터는 페일이야 하면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보고 조교님이나 저한테 갖고 오면 제가 채점을 해서 2개네 그러면 해설지 주고 통과, 집에 가 잘했어 고쳐보고. 근데 4개 이상 틀렸어요? 그러면 다시. 근데 문제는 이 다시가 뭘 틀렸는지 안 알려줍니다. 그럼 1번부터 20번까지 다 봐야 돼요. 선생님 근데 어려워서 못 푼 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저는 학생을 압니다. 어려워서 못 풀 만한 문제가 있는 것은 다루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까지 고려해서 커트라인을 만들어요. 그냥 전략적으로 운영하라는 거예요. 통과하고 싶으면. 학교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요. 학생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100점이면 1등급입니다. 그쵸? 근데 1등급이 100점인가요?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강서구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학 1등이 84점이라니까요. 2등이 아니죠. 1등급 코치 75인가 잠깐 그렇습니다. 6문제, 7문제 못 풀어도 1등급이에요. 근데 그 1등급이 안 나오잖아요. 학생들이 특히 잘하는 애일수록 포기를 못해. 나는 다 풀어야 되고 다 맞아야 돼. 그 마인드 때문에 시험을 못 봐요. 제가 그 마인드 때문에 3번의 수능을 봤습니다. 과학고 나면 원래 좀 기고만장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패스 올 페일이라는 테스트도 보고 그 다음에 올 단답형도 보고 서술형 참작도 당연히 하고 이거 외에도 되게 다양한 학생들의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학기 중에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끔 계속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관리입니다. 관리 시스템인데 저는 관리 못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왜냐면 이걸 해서 그래요. 1대 예상답. 매주 부르는 것도 매주 부르는 거지만 저는 학생들이 그냥 저를 단순한 수학 강사 중 한 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대부분 제 입으로 이런 얘기가 좀 민망하지만 저는 학생들의 롤 모델이면서요. 정신적 지주고 닮고 싶은 어른이면서 그리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되게 웃기시죠? 근데 실제로 학생들은 저를 그렇게 봐요. 저는 늘 양복 입고 다닙니다. 정말 그래요. 학생들이 절 보고 배우거든요. 고등학생 되면 공부하라고 하면 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고2, 고3 애들이 공부하라고 하면 봅니까? 아니에요. 학생들은 언제 사람이 바뀌냐면 자기가 닮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바뀝니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사람을 닮고 싶다. 저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다. 그래야 바뀌지 않습니까? 사람이. 중학교, 초등학교 애야 체벌로 하면 되죠. 고등학교 되면 체벌하면 집 나갑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저한테 전화 자주 와요.
그냥 집 나왔는데 어디 있어요? 왜 날 찾아? 집에 들어가. 그런 건 얘기도 하고 가끔은 잘하는 친구들도 눈물을 흘려요. 스트레스 받아서. 사실 목동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잖아요. 전교 1등인데도 불구하고 시험 전날 와서 온다니까요. 선생님 저 내일 시험 못 보면 어떡해요? 엊그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지만 옆에서 화재가 났잖아요. 그 곳에 사던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시험 1, 2주 남았는데 자기 집에 모든 자료가 다 있었던 거예요. 지금 못 들어가거든요. 7분인가 5분밖에 못 들어가서 옷 겨우 갖고 나왔대요. 자기 공부 어떻게 하면 되냐고. 심지어 불난 날도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저희 집 불났는데 어디세요? 불났구나. 근데 난 아직 집인데 아침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울면서 선생님 저 불났는데 전화할 사람이 선생님밖에 없어요. 엄마가 있잖아. 엄마한테 이미 하고 왔어요. 근데 생각보다 학생들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던 친구든 잘하는 친구도 못하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신적 지주가 필요해요. 그리고 저는 그게 제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래서 학생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매일 상담하는 이유도요. 가끔씩 그렇게 컴플레인도 들어와요. 1대1 상담하는데 주로 상담 때 뭐 하냐면요. 개인 과제, 아까 말씀드린 학생마다 다르게 진행한다는 시중교재 혹은 강의, 프린트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얘기해요. 짧게 끝나면 5분, 10분이면 끝납니다. 2분 만에 끝날 때도 있어요. 그게 무슨 상담이냐. 그렇지만 2분 만에 끝나는 날도 있는가 하면 20분 만에 끝나는 날도 있고 민망하지만 2시간 동안 하는 날도 있습니다. 저는 매주 그 기회를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거예요. 모든 심리상담이 매주 필요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학생들은 공부하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을 거고 고민할 때가 있을 거고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고 이걸 다시 안정화시킨 다음에 나갈 자리가 필요하다고요. 그 기회가. 사실 부모님한테 얘기 못하는 게 많거든요. 고등학생들은. 예를 들어 연애상담. 저한테는 해요. 근데 어머님은 사실 못하죠. 왜? 한다고 하면 바로 헤어지자고 하거나 어떤 놈인데 데리고 와봐 하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친구 상담, 동아리 상담, 수행평가 상담, 수많은 것들. 고등학생들이 공부하다 보면 겪게 되는 공부 이외의 문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게 다 공부를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걸 누군가한테 털어놓고 해결하고 하다못해 같이 공감하고 다뤄야 그 다음 공부가 진행이 되는데 우린 그걸 다 무시하잖아요. 네가 그거 공부 안 해서 그래. 공부하면 그런 생각 안 들어. 저도 30대 연애를 비슷하게 했지만 위험했어요. 근데 삼수까지 하면서도 이성 생각은 나더라고요. 친구 생각도 나고 마찬가지예요. 다들 그래요. 전교 1등은 안 그럴 것 같죠? 그렇습니다. 이따가 조교를 하나 보여드리겠지만 서울대 의대를 간 친구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고3 때 연애에서 크게 데일 뻔했어요.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제발 자기는 수시로 서울대 의대를 갔으니까 굉장히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괜찮겠지 하고 고3 때 연애를 했다가 큰일 날 뻔했다. 성적이 계속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어쩔 수 없거든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럼 그런 걸 누군가는 털어주고 다뤄주고 공부시켜줘야죠. 저는 그냥 1대1 상담이 단순히 그냥 개인과제 상담인 게 아니라 저는 학생들의 모든 토탈학습 매니저먼트가 돼요. 컨트롤 타워가 됩니다. 이번 주에 공부를 많이 못했어? 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수행이 많았어요. 오케이? 인정. 친구랑 싸웠어요. 그럼 그건 빨리 해결해야 돼요. 안 그러면 2주, 3주 계속 공부 못합니다.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럼 그건 빨리 초장에 끝내야 돼요. 빨리 가서 차고 와. 하고. 그런 걸 이제 선을 못 하잖아요. 학생은 규율의 대상이 아니라 가르쳐서 훈화해가지고 좋게 만들어가는 대상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그렇게 제 학생들을 길러요. 제 애도 나중에 그렇게 기를 거예요.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네. 좋은 아빠가 될 것 같지 않나요? 제 학생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관련해서는 나중에 저도 아마 11월 달에 이제 정규반 오픈할 때 뭐 이러한 상담들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그때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주 의무클리닉 소환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보고 저는 조교가 다 제 제자예요. 10년 됐으니까 제자들이 차고 넘칩니다. 하겠다는 사람 줄 서 있어요. 다 못 써서 미안할 뿐이에요. 그 친구들이 다 조교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뭘 해주냐? 저도 마찬가지지만 과제 뭐 소환했으니까 과제 못한 거 마무리하고 그거 검사해주고 당연히 질의응답해주고 개인별 오답노트 받았잖아요. 일주일 있다가 혹은 한 달 있다가 그거 다시 한번 풀리고 어려운 테스트 필요한 친구들은 고난도 클리닉 테스트 보고 그리고 일부러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목동 지역 제자 조교입니다. 자기들이 나온 출신 학교가 다 이 근처예요. 그럼 우리 학생들은요 조교들한테 뭐 물어보냐면 선생님 제가 목동 건데 목동고 의대 간 선배예요.
A 선생님이 수행평가 이거 냈는데 여기서 뭐 해주면 돼요? 이러이러한 게 나왔는데 뭐 탐구인데 뭔데 학교에 뭔데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저는 목동고를 안 다녔기 때문에 그런 걸 대답을 못 합니다. 그걸 제일 대답 잘해줄 수 있는 건 그걸 통과해서 대학 잘 간 선배죠. 그러한 커뮤니티를 만들어 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커뮤니티를 어디서 쓰느냐? 제 전용 독서실에서 합니다. 저는 원장이라서 감사하게도 학원에서 제 전용 독서실을 따로 줬어요. 한 30-40명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뭐 전체 인원이 다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그 정도 충분한데 거기서 이제 독서실을 공부하면서 전화 조교님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죠. 생활관리도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1.0이 돼요? 이런 것도 물어보고 많은 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뭐 면학 분위기도 제가 직접 관리하지만 학생들이 계속 와서 공부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당연히 매 수업 후 수업 내용이랑 테스트 결과 담아서 수업 안내 문자를 전송을 해드리고 있고요. 매 주말에는 그 상담이랑 의무 클리닉 소환해서 진행했는지를 담아서 또 한 번 다시 문자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어머님들랑 상담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말로요. 맨 뒤에 제 번호 있어요. 오늘부터 그냥 심심하실 때 문자 남기시면 돼요. 사실 원장이 그러기 쉽지 않은데 저는 사실 이게 더 좋아요. 왠지 아세요? 그래야 제가 1대1 상담할 때 학생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어머님들이 학생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죠. 영어는 뭘 하고 어디서 뭘 했고 뭘 했어. 그래야 제가 그 학생에 대해서 알고 그거에 맞는 상담을 더 진행할 수 있잖아요. 배경이 있는 것보단 배경이 없는 것보단 배경이 있어야 제가 상담을 더 잘할 수 있는 걸요. 마음껏 문자 주시고 전화 주시면 돼요. 그렇게 바쁜 사람 아니라서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아마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진행한다를 사진으로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거예요. 원하면 왼쪽에 테스트지가 모양입니다. 그 테스트를 보고요. 그리고 이 테스트 본 걸 바탕으로 나중에 너를 위해 준비했어 라고 하는 개인별 로드노트를 만들어서 일주일 있다가 한 달 있다가 또 시험 전날에 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만든 책이에요. 일주일치입니다. 쭉쭉쭉 책이 나가가지고 혹은 프린터가 나가지고 쭉쭉쭉쭉 이제 쌓여져 있는 걸 한번 사진을 찍어놨는데 이렇게 돼 있고요. 오른쪽은 이제 제가 이렇게 한쪽에 한 문제 들어갈 수 있도록 밑에 필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를 실어 놓는다. 다 제가 직접 보고 고른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수업할 동안 연구실은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관리를 합니다. 시험 본 거 기록하고 출석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과제 잘 돼 있는지 오답노트 잘 돼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이 제가 지금 단독으로 쓰고 있는 독서실입니다. 한 30-40명 들어간 자리예요. 요거보다 조금 확장을 했어요. 이제 1년 전 사진이고요. 지금은 학원에서 독서실도 확장해 주시고 강의실도 확장을 해 주셔가지고 조금 더 큰 사이즈의 독서실과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오른쪽에 중간에 있는 건 문자예요. 시험 보고 나면 항상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리고 학생들한테 문자가 나간다 확인해 주시면 되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이제 학생이랑 저랑 얘기하는 상담 노트가 됩니다. 짧은 것들은 이제 딱 과제 얘기만 하고 간 거. 그리고 긴 거는 이제 조금 할 얘기가 많았던 거죠. 이런 식으로. 뭐 이름은 가렸어요. 누군지 알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프라이버시인 걸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네. 저는 이제 아마 시간표가 나와가지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정규반, 올해 11월부터 시작하는 정규반은요. 토요일 1시 반 그리고 화요일 1시 반 뭔가 바뀐 것 같죠? 네, 바뀌었어요. 잘못 넣네요. 토요일이 1시 반이고요. 화요일 1시 반이면 아무도 못 오죠. 네. 토요일 1시 반에 보고요. 화요일날 6시에 봅니다. 네. 그렇게 일단 진행이 된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시간대가 이제 저희 수업이 된다라고 픽스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대상은 레벨 테스트 통과를 해주셔야 되고 혹은 무시한 입반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상담실에 여쭤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그런 통과한 친구들이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 특강 수강생, 제가 미적분 특강 한다 그랬으니까 제가 이제 8월부터 시작해서 3개월 정도 진행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걸 했을 때 이 친구는 키워보고 싶다. 내 자식으로 만들어보고 싶다. 얘랑 같이 뭔가를 대단한 걸 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실제로 한 10명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0명 안쪽이었던 것 같은데 있어요. 아무래도 그 친구들은 이제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3개월, 4개월 정도 먼저 봤으니까 조금 더 파악이 편하겠죠. 그 친구들은 이제 또 대상자가 돼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방학 때 커리큘럼은요. 11월부터 2월까지에는 정규반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수학2, 미적분, 수학원
현재 과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11월, 1월, 2월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겨울방학에는 1, 2월에 오전에 특강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월 달에는 공통수학 1이랑 수학 2, 뭐 2월 달도 넘어가서 해요.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도 써놨는데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뭐 확실하게 커리큘럼을 짜봐야 알겠지만 통계 파트는 제외하고 보게 될 것 같아요. 실제로 확통은 회차로 따졌을 때 한 8번 정도 나오는데 통계가 2차에서 3차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까지는 아마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한 5번 정도, 특히 이제 수학 상하, 지금 이제 공통수학 1, 2로 바뀌죠. 거기에 경우에서 할 때 끼워 넣어가지고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주요한 과목을 한번 쭉 보고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프로라고 생각을 해요. 전 진짜 프로입니다. 프로의식은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생각을 해요. 그 프로는 결과로 말해야 되잖아요. 이게 저희 결과입니다. 이름 말할 수 있어요. 김혜찬, 김준호, 신동아, 신지용이에요. 다 저희 반 학생입니다. 물론 이제 이름을 가린 이유는 졸업한 친구도 있고 지금 안 다니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 지용이는 다니고 있습니다. 준호도 잘 다니고 있고 예찬이 졸업했고. 네. 그리고 이제 25년도 기대하고 있어요. 4년 연속이에요. 물론 이제 4년 연속이니까 이제 그만 바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자랑했는데 나오면 좋지만 안 나오면 부끄럽잖아요. 근데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영석이랑 이렇게 중간고사 전교 1등 4년 연속으로 나오고 있는데 감사하죠. 사실 제가 잘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학생들이 그냥 잘 다독거렸을 뿐입니다. 채찍이 필요할 땐 채찍 주고 당근이 필요할 땐 당근 주고 필요한 만큼의 적절한 지도를 하고 그럼 학생들은 그렇게만 받아도 알아서 굴러가요.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이건 좀 대단해요. 이번에 처음 해봤어요. 이번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강서구 전교 1등부터 5등까지가 다 저희 반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1, 2, 3, 4, 5등을 싹 쓰는 건 저도 처음 해봤어요. 진짜예요. 이건 학생이 보내준 문자를 쓴 겁니다. 실제로 강서구가 다른 학교는 사실 등급이나 석차를 학교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알려주지 온전하게 알려주진 않거든요. 공식적으로 알려주진 않거든요. 제가 오피셜이 아니면 못 쓰기 때문에 이것만 쓴 거예요. 비공식적으로는 대일고 1, 2, 3등이랑요, 목동고 1등이랑요, 여의도고 1, 2등이랑요 많습니다. 다만 이걸 다 못 쓰는 이유는 혹시라도 이게 아닐까봐. 왜냐면 학생들이 선생님 저 이번에 전교 1등 했대요. 학교 선생님이 담임이 얘기해줬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면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여기 못 쓰는 거예요. 저는 거짓말은 안 해요. 거짓말을 못 합니다. 근데 이거는 강서구 같은 경우는 독서실이 있잖아요. 실제로 주요 과목은 100점으로 나머지 과목은 50점으로 해서 석차가 쭈르륵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고 독서실에 있는 거 확인해서 갖다 준 거예요. 저는 놀랐어요. 처음에 쌤 1등 누구, 2등 누구, 3등 누구, 4등 누구, 5등 누구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우리 반 석차야? 라고 생각했는데 전교 석차예요. 전교 1, 2, 3, 4, 5등이 저희 반에 다 있습니다. 신기하죠? 저도 신기했어요. 이건.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84점 있죠? 이 친구가 전교 3등한 친구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올해만, 지금까지 누적이 아니고요. 올해만 메이저 의대를 8명을 보냈습니다. 딱 한두 달 다니고 그만둔 친구는 카운팅도 안 해요. 최소 1년. 민사고 빼고. 민사고는 이제 방학 때밖에 못 듣는 친구들이니까요. 서울대 의대, 현대의대, 가톨릭 의대, 성균관대 의대, 고대 의대. 다 단임 연도를 써놨어요. 최소 1, 2년 혹은 3년까지 쭉 전부 다. 한 3개월에서 6개월 미만으로 다닌 친구까지 합치면요. 10명이 넘어요. 네, 그런 건 사실 제 실적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6개월 미만으로 다니면 사실 제가 해준 건 거의 없거든요. 그냥 이건 이제 제가 진짜 제 학생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그리고 이 친구들한테 직접 얘기했어요. 나는 도움이 됐을까? 도움이 됐다면 너 이름을 실적에 올려도 될까? 허락받고 쓰십시오. 그래서 쓴 겁니다. 이 중에 4명은 조교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선배들이라고 하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 이제 1, 2, 3학년 조교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제 학교도 되게 다양하죠. 중복이 없는 게 신기해요. 대일고 하나 빼고는. 그리고 하나 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제 얘기 듣는 건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사실 했던 얘기 또 하는 거고 실적 자랑 늘 하는 거고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충분히 들어보셨을 텐데 정말 궁금한 건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가를 궁금해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되는 건 이 친구들한테 듣는 게 제일 좋아요. 자기는 학교 가서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조교들한테 지금 요 4명, 졸친 4명한테 부탁을 했어요. 서울대 의대 2에, 카대 의대 1에, 고려대 의대 1인데 나 설명회를 좀 너네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해줘라. 해준대요. 그래서 거기 써있는 거 보시면 7월 달부터요. 7월, 8월, 9월, 10월
그리고 이제 11월은 의대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서울대 공대랑 뭐 이런 친구들한테 맡길 건데, 그렇게 5달 동안 저 친구들이 한 명씩 나와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공부해서 여기를 가게 됐는지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석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수업을 수강하시던 안 하시던 그 얘기는 와서 들으시면, 아, 우리 애가 이제 뭐 강서구를 가게 됐는데, 목동을 가게 됐는데 가서 공부를 하게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한테 맡겨주시면 3년 후에 현실로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그런 자신은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맡겨달라고 여기 서서 지금 어머님들한테 간청을 하는 거고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규반 소개는 마무리했고요. 미적분 특강은 주 1회 합니다. 미적분 이제 수능에서 사라졌죠. 수능에서 사라져서 굳이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지금 수능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이공계랑 메디컬 쪽은 미적분을 공부한 친구들을 받으려고 이제 생각을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뭐 저도 이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뭐 결정난 게 없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게 좀 어렵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내신을 반영한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별고사로 부활을 시킨다, 거른다라고도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아직 학교별고사는 교육부 장관이 인터뷰에서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이제 내신에서 이수를 했고, 내신 이수를 어느 정도 했는지를 볼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미적분도 내신을 생각한다고 하면 더 중요해지겠죠. 특히 이제 5등급제로 바뀌어가지고 훨씬 깔끔하니까요. 1등급 받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5등급제로 바뀌면. 참고로 저희 반은 1, 2등급 합쳐서, 지금 1, 2등급이죠. 실제로 앞으로 가게 되면 1등급이죠. 저희 반이 지금 정원이 70명 정도 되거든요. 3명 빼곤 다 1등급 아니면 2등급이에요. 60%가 1등급이고요. 나머지 47%가 2등급입니다. 딱 2%에서 3% 정도만 3등급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이 친구들, 여러분들 학생들이 저희 반에 오셔서 내년도 1학년이 되시면 70명 중에 3명 빼곤 다 1등급이라는 소리예요. 당연히 수능은 전부 1등급이 될 겁니다. 2학년 때 애초에 그렇게 마무리하고 가는 반이거든요. 컨셉 자체가. 네. 예, 그런 반입니다. 그래서 미적분 수업도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한번 제 수업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특강이지만 제 수업 형식을 따라서 그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셔서 한번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